네, 자, 저녁 방송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코스피 지수가 2.5% 올랐고 코스닥 또한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도 1% 이상 또 급등하고 있어서 내일도 증시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먼저 체크 좀 해드리고 오늘 왜 급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고 네, 종전 기대감 때문에 종전 요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지수 마감한 걸 좀 보시면 어제 우리나라가 쉬었죠, 그죠? 대체 휴일이어서 어제 쉬었는데 보시면 코스피가 2.5% 급등 마감했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1% 가까이 이제 올랐어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지지난주부터 급락을 좀 했었는데, 그죠? 이거를 다 회복을 했어요. 지수 자체는 일단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뒤에 이제 종목들에 따라서 올라오겠죠, 그죠? 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특정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오늘은 조선주,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그런 기술주들 이런 거 위주로 움직이거든요. 삼성전기 얘기는 뒤에서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조용해요. 몇 개만 갖고 올리는 거야 지금. 네.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은요 지수가 올라가는 게 결정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보시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지수가 다우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대신에 여기는 이제 어제 그 월요일날은 미국의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휴장이었어요.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그거였고, 대신에 일본 증시를 보시면 오늘은 좀 쉬었는데 어제 무려 2.8% 급등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딱 그만큼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만 증시 있죠? 여기도 어제 3.2% 급등했어요. 이해가세요? 뭐가 급등했겠어요? 당연히 반도체지. 당연히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이제 요즘에 뭐 개미들한테 많이 알려진 일본의 뭐 키옥시아 이런 주식들도 급등을 하고, 대만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급등을 하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SMIC라는 반도체 회사가 중국 증시에서도 뭐 상한가 였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오늘 급등을 한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랑 일본이랑 대만이 오늘은 안 갔죠. 오늘은 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제 얘네들 걸 오늘 반영을 했구나. 어제 우리가 쉬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뭐 조선주도 좀 올라왔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뒤에서 테마주 얘기할 때 할게요. 테마주. 지금 할까? 지금 해버립시다. 삼성전기 주가를 보시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고 있으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정상이 아니야. 지난주 수요일날 장중에 최대 12% 급등했고요. 목요일날 14% 급등했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이죠. 13%까지 올랐어요. 고점이랑 종가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오늘 또 장중에 20% 급등했고요. 마감도 17%에서 끝납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연초에 얼마였냐고요? 25만원 전후였어요. 연초에 25만원짜리가 150만원 왔으니까 몇 배 올라온 거예요? 6배. 막말로 누가 이럴 거면 누가 중소형주를 해요? 그냥 대형주 하지, 그죠? 그런 말 나올 법도 하잖아,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대형주를 해라, 중소형주 때려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LED라는 게 이제 그때 막 이제 많이 알려지고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LED. 지금은 흔한 LED지만 그 당시에는
새로운 이제 신문물이었어요. LED. 벌써 한 20년 전인데 대략. 그때 삼성전기와 같이 가던 게 LG이노텍인데 얘도 가 지금. 물론 LED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도 지금 미친 듯이 가요.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응? 이런 거에 이런 데 들어가서 수익 내신 분들 있으면 뭐 그분들 뭐 알아서 하신 거니까, 응? 용기 내서 하신 거니까 좀 그런 걸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거 자체는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다.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벌리면 그 돈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쉽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가는지를 아셔야 돼. 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르실 수 있어. 쉽게 번 돈은요, 내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잖아. 삼성전기 최근에 사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LG노텍 최근에 사서 수익 내신 분들은 본인의 능력, 죄송하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흐름에 판단을 잘해서, 그죠? 올라탄 거지. 판단을 잘한 거지. 그죠? 그거 외에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쉽게 보면 나중에 쉽게 나갑니다. 뭡니까 이게? 오늘 이제 얘네들이 막 급등을 하니까 삼성전기는 이제 MLCC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거는 뭔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AI-향 MLCC가 이제 또 많이 이제 저기 될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기 올라가는 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MLCC가 뭐냐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건데, MLCC가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해요. 사막 콘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뽑기 시작하죠.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오고 있고요. 아모텍, 한울 반도체, 뭐 이런 거, GIS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코칩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아바텍도 해당이 되고. 나 그때 나서 얘네들이 뭐라고요? MLCC.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제 저 대형주들이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이쪽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오늘 많이 갔거든요. 양자 컴퓨터.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광통신하고 양자 컴퓨터는 긍정적이다. 그죠?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상한가격이 몇 개 있는데,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 KCS, 엑스게이트, 한국 첨단 소재. 한국 첨단 소재는 광통신 쪽이랑도 연결이 돼요. 양쪽 다 되는 거라고. 포톤, 그 다음에 코이버, 파인텍, ICTK, 라온시큐어,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뭐 QSI, 한컴이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광통신 쪽도 아까 한국 첨단 소재 이런 거, 라이콤, 대한광통신, 우리넷, 머큐리, 빛과전자 이런 것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빛과전자가 저희방 보유 종목이라 그랬죠, 그죠? 그때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6,000원 전후에서 매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하다가 오늘 다 팔았어요. 아침에 매도 사인을 일찍 내드렸고 장중에 최대 19%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거점 근처까지 가가지고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난 주식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그래도 꽤 많이 났어요. 수익 잘 챙겼고. 이렇게 저희 방도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광통신 쪽도 했었고, 그 전에 양자 컴퓨터는 코이버 했었지, 그죠? 코이버.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 종목도 같이 이제 추천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아까 반도체 잠깐만 기판 쪽은 넘어갑시다. LG노텍이나 삼성전기가 뭐 결국엔 뭐 반도체 기판 뭐 이쪽이거든요. 패스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얘기하기 싫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조선주들 중에서 오늘 반등이 엄청 세게 나온 게 하나오션이요. 10% 이상 급등했고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많이 오고, 얘는 이제 반등 세게 나오면서 신고가까지 났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좀 올랐죠, 그죠? 근데 얘네들 되게 웃긴 게 있잖아요. 중소형 여기는 안 올려요. 말이 돼요? HJ중공업이랑 대한조선은 안 올려. 얘네들 떨어진 거 보세요.
뭔데 이거? 왜 같이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왜 안 올리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얘네는 뭐 저기 뭐 그죠? 기업도 아니야? 뭔데 얘네들은? 얘네 조선주 아니에요?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죠? 응? 그래. 참고하시고. 어쨌든 대형주 저기 과열되면 언젠가는 불벼락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 DB하이텍도 오늘 21% 급등했죠. 반도체 미쳐가지고. 얘네들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끝나요.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끝나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 장세가 되게 좋았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언제야? 코로나 때 20년, 21년 그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끝났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끝났어. 불륜 전문가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불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륜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대요. 어느 날 갑자기 스파크 튀듯이 팍팍팍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 불륜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잖아. 그게 사실. 가족한테 상처 주고, 그죠? 나중에 자기 자신도 망하는 걸로 가는 게 불륜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잘 되는 케이스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려요. 요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보시면 지금 0.97%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괜찮죠? 자, 보세요. 지금 종전 기대감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의해서 국제유가도 5% 이상 폭락을 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그 연휴 3일 동안 쉬기 전에 저녁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 뉴스를 많이 보지 마시라고. 왜 그랬냐면 뉴스 자체가 자꾸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소설을 써요. 소설을.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쓰레기 언론사로 손꼽히는 데가 CNN이거든요. CNN, 악시오스, 로이터,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기사를 쓰는데 그 트럼프가 뭐 이렇게 휴전할 것이다, 종전할 것이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무슨 소식통 인용해서 막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냥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쭉 읽어보면 트럼프가 이거를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소설들이 막 기사를 통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뉴스를 이렇게 보시는 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어쨌든 이제 종전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란 외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라고 같은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이란도 부정하지 않고 비슷한 논조를 가더라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실제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아시아 증시도 급등을 했고 환율이 일시적으로 조금 내려왔고 그러면 종전기대감이 커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뉴스 보면은 저는 진짜 전쟁에서 MOU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이게 양해각서 아닙니까? 아니 항복이냐 아니면 끝까지 가냐, 그죠? 네. 이건데 무슨 MOU야? MOU가 양해각서 아니에요? 무슨 MOU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가다 죽든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언론들이 MOU라는 표현을 자꾸 쓰더라고요. 무슨 기업 무슨 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뉴스를 보세요. 요거는 팩트거든요.
미군이 이란 남부 공격을 재개했대요. 미군이 이란 남부 공격 재개. 그래서 그쪽에 호르무즈 해변에 이란 섬들을 좀 공격을 하고 해안가에 있는 해공기지나 아니면 이런 데 거기에 지금 무슨 고속 정도 숨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네. 드론이 날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란은 뭐 우리 건들면 가만 안 있겠다라고 하지만 예, 계속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쟁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일단은 뭔가 진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쪽의 그 말이나 뉘앙스가 약간 바뀌었어. 약간.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오늘은 이제 뭐 방송은 이제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쟁 관련주 중에서 앞에서 이제 많이 가던 애들이 이제 뭐냐면 그거잖아. 흥구석 이런 거겠죠. 이 주가를 좀 보시면 아 끝났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계속 떨어지죠. 전쟁이 다시 재개가 돼서 그죠? 네, 끝을 볼 것 같으면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계속 또 올라갈 것 같으면 얘가 올라왔겠지. 아니 올라오려고 뭐 바람이라도 잡겠죠, 그죠? 풍이라도 잡을 텐데 그게 거래량만 보면 눌린 것 같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주가는 계속 들었다가 확 떨어지고 들었다가 확 떨어집니다. 그럼 뭐예요?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 이걸 보면 네. 그리고 그 흥구석이요. 가스 쪽에서는 뭐 GS 계속 떨어져요. 끝이 이래. 희한하죠, 그죠? 전쟁 쪽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쪽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방산주 빅텍도 지금 최근에 다 내려왔어요. 이거는 좀 갈 것처럼 그러더니 다 내려왔어요. 한일단주 이거는 그거 영향도 있어요. 저기 뭐야 얘네들 전쟁이 뭐 끝나서 그렇다기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급등하고 난리지게 갖고 왜 개별주로 투매 나왔잖아요. 그거 영향이라고 보시면 얘네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이제 한 일주일 남았죠, 그죠? 일주일 남았는데 요즘에 뉴스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언론사들이 지들이 미는 정당 또는 이제 그 후보들 있죠. 그 사람들을 밀어주려고 여론 조작을 막 하더라고. 여론 조작하는 게 보여요. 대놓고 보여.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막 기사 쓰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보세요. 이게 왜 했냐면 이게 뭐냐면 정원호 관련주거든요. 지금 솔직히 정원호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뭐 오세훈이 다 추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정원호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저는 오세훈도 굉장히 싫어해요. 둘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서울시장에 관해서는 왜 둘 다 정말 둘 다 저는 싫어하거든요. 공평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둘 다 이상해요. 제 눈에. 근데 어쨌든 오세훈 관련주도 안 움직이고 정원호 관련주도 안 움직여요. 이게 진양폴리거든요. 이게 저기잖아. 오세훈 관련주. 21년도 22년도 그때 저기 뭐야 저기 정호 저기 누구야 누굽니까 진양산업 볼까? 진양산업을 보시면 21년도에 여기 보이세요?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오세훈이 됐잖아. 그때 급등 엄청 했어요. 더블. 22년도에 또 선거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래 정지 4년주기라는 그 지방선거. 그때도 급등했거든 오세훈 관련주로. 근데 지금은 안 움직여요. 지지율을 크게 따라잡았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뭐 정원호 관련주 잘 가냐? SJ그룹이죠.
정원호 관련주 중에 대장주 3,000원에서 시작해서 14,000원까지 거의 5배 가까이 급등했던 그런 주식인데, 이 보세요. 이 꼬라지를 보세요. 이렇다는 거지. 아까 진양산업 보셨나? 이게 보시면 선거 전에 좀 한 번 더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거가 6월달이잖아요. 그러면 한 2달 전에, 여기가 4월이에요. 여기가 3월이고 쭉 급등해서 한 번 더 갈 것처럼 하다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거 한두 달 전에요. 한두 달 전에 쌍봉을 찍고 끝나요. 서울시장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다시 쌍봉을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간다니까 보통. 근데 옛날에 서울 박원순 관련주도 그랬고, 옛날에 안철수 관련주도 그랬고, 옛날에 정몽준 관련주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IMBC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박영선 관련주, 얘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심지어 떨어진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도 이제 어쨌든 쌍봉으로 급등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끝나잖아요. 그 당시에 선거가 4월달에 있었거든요. 여기 3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보통. 물린 사람들 물타기라도 한번 해가지고 탈출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 정원호 관련주를 보면 무슨 원수 줬나봐. 물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여기서 사지 말라고. 바닥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죠? 네. 근데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데미지가 없거든요. 오히려 막 다른 거로 다 가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대부분, 그죠? 얘네들 보세요. 이게 쌍봉커녕 무슨 원수진 것 같아. 예? SJ그룹이 고점 대비 한 4분의 1토막이고요. 여기 있죠. 여기 대비 반토막. 이게 뭐냐고. 반토막 더 났어. 이번 지방선거가 이상해요.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 얘기는 이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하기 싫어요. 귀찮아. 네, 그죠? 어쨌든 뭐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이기겠죠, 그죠?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으니까 이기겠지.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게 맞나 싶어요.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낮에도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 많이 했는데, 이게 왜 해드리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비해서는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그죠? 다른 기대 이상의 또는 기대 이하의, 다시 기대 이상이나 기대 이하의 어떤 결과가 나와도 놀라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해두고 주식 투자를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걸 제가 한번 암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래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별로 안 들어오셨어. 그죠? 네.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러겠어? 저도 옛날에 술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지금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은 지 한 13년째인데 오래됐죠, 그죠? 이 정도 확실하게 끊는 거예요, 그죠? 비 오는 날 술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아직도 그때 그 술 맛이 기억이 나. 비 오는 날 또 한잔 해야지, 그죠? 저는 비 오는 날 술 안 먹으면은 큰일 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매주가들은 또 한잔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대 방송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네. 술 생각나시는 분들은 맛있게 한잔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들 짧게만 얘기할게요. 요것만 얘기 끝낼 거니까 길게 얘기 못해요. 여기서 여기 무방회원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원래 여기서는 그냥 길게 얘기 못해. 이런 얘기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종목 추천 3개 나갔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보통 2-3개 하는데 지난주에 3개 나갔죠. 오늘 안 나갔고, 지난주 3개 추천 나온 그 종목들은 재료가 똑같아요.
전염병, 그죠? 네. 왜 샀는지 궁금하시죠? 갑자기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전염병을 모으지? 아니, 빛과 저자 같은 막 방통신 관련주 막 하다가 왜 갑자기 바이오를 사지? 이상하죠, 그죠? 왜 샀겠어요? 그 얘기해드려요. 전쟁 이게 원인이 뭔지는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얘기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큰 전쟁이 끝나거나 끝날 때쯤 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끝날 때쯤 되면 큰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전염병이 돕니다. 2003년 3월 달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미국 이라크 쳐들어가서 이제 사담 후세인 잡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때쯤에 뭐가 창궐을 했느냐? 홍콩 사스 바이러스 기억하세요? 사스. 그게 갑자기 참 돌아요. 전 세계를 이제 공포에 빠뜨리죠.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언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2014년부터 2016년. 그때 무슨 전쟁이 있었을까요? 중동. 그쪽에 이제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중동 쪽에. 전쟁이 시작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쯤 나와요. 그때 뭐 오바마가 아랍의 봄이다 이상 헛소리 하면서 중동 그때 나라들 시리아, 레바논 쑥대박 대고, 그때 뭐예요? IS 난리 났잖아 그때. 걔네들이 이제 끝날 때쯤 에볼라가 확. 우연일까요? 당연히 우연이겠지. 제 말투를 잘 들으셔야 돼. 당연히 우연이겠지, 그죠? 여러분처럼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으면서. 근데 2018년도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중 무역전쟁이 터집니다. 미중 무역전쟁. 저는 그때 2018년도에 있었던 미중 무역전쟁을 트럼프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주식할 때는 힘들었어요. 다 폭락하고 난리지겨가지고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해요. 왜?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저기 미세먼지 있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확 줄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특히 서울이나 인천, 여기 수도권 사시는 분들, 트럼프한테 그것만큼은 아무리 좌파고 뭐 그죠? 미국이 싫어도 그죠? 네. 그거는 고마워하셔야 돼.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지역까지도 미세먼지 확 줄었어. 그 양반 때문에. 중국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그때. 맞잖아요. 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큰 무력전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관세 무역전쟁 있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모았어요? 맞잖아. 코로나 팬데믹.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관련돼서 전염병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없지 당연히. 왜? 안 끝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가 보여? 안 보이잖아. 그것도 굉장히 큰 전쟁인데 안 보이잖아. 끝날 생각을 안 해. 거기랑 관련돼가지고 무슨 전염병 돌거나 그런 기미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2014년, 15년, 16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었던 게 하나 있었죠? 메르스. 기억하시나요? 메르스. 그런 게 한번 더 가자. 2007년하고 2008년 사이에 금융위기 터졌죠. 그때 우리나라에 뭐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신종플루. 느낌 오세요? 우리 회원들은 그래서 지난주 추천 나왔던 종목들을 거르지 마시고, 세 개를 한쪽에는 비중 실지 마시고, 그죠? 네. 골고루 동일한 비중으로 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반 회원들이나 낮에 오늘 라이브 방송분들은 라이브 쪽 회원들 참고해서 매집을 잘 해놓으세요. 그쪽은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놔야 돼. 응? 혹시 모르니까. 다 바닥에 있는 애들로 추천을 해놨기 때문에 설령 그쪽에서 이제 그냥 별거 없이 넘어가도 응? 수익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추천을 한 거니까 잘 사놓으세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무방위원들 듣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뭐 저녁 때 얘기를 해야 될 좀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셨죠? 네. 우연일 거예요, 그죠? 우연이겠지. 근데 우연치고는 참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저기 대형주들 좀 올라갔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형주 일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쟤네들 어느 날 갑자기 끝나요. 응? 그런 것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 대형주도 막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끊겨요. 어느 날 그냥 딱 끝나.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꽃뱀. 응? 꽃뱀이 막 오빠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남자를 홀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 취할 거 다 취하면 어떻게 해요? 연락 딱 끊고 사라진다며요. 네. 저는 꽃뱀을 만난 적이 아직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갑자기 사라진대. 사기꾼들이 다 그렇잖아. 그죠? 네. 이렇게 뭐 그냥 사람 붕 띄워놓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지잖아요. 네. 저기가 사기판이라는 거예요.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 네? 아셨죠? 네, 잘 관찰하시면. 자, 어쨌든 뭐 중소형 테마주들이 안 가는 장세가 아닙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눈치껏 따라하시라고 오늘 이것저것 MLCC, 그 다음에 광통신, 양자컴퓨터, 그리고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병까지 두루두루 얘기해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요즘에 혼자 하기 힘드실 거예요. 종목들 뽑기도 힘들고 샀는데 팔기도 힘들고 애매모호하시죠, 그죠? 저희 방에서도 이제 그 유행에 따라가요. 뭐 옛날 스타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광통신, 빛과전자요 이런 거 떠 있는 것도 사서 그죠? 네, 수익을 내잖아. 5월 중순에 툼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거를 다 이겨내고 어쨌든 상한가 보고 팔잖아요. 네. 이런 것도 수익 내드리는 거 자신 있으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뭐 라이브 회원도 받고 문자반 회원도 받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근데 공통점은 종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나 문자반이랑 회비 차이가 좀 있는데 종목은 똑같고 똑같이 매수매도 문자 같이 나가요. 차이점은 낮에 이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그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라이브 회원들은 들을 수 있고 문자반은 못 듣는 거죠. 당연히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많이 된다고. 빛과전자도 오늘 매도 사인 내놓고 나서 라이브에서 이걸 여기서 왜 파는지 설명을 쭉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쪽 회원들은 설명 듣고 좀 천천히 팔아요. 천천히 판다고. 설명을 다 아침에 다 해주니 왜 매도 사인 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원하신다 그러면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되고, 난 직장인이고 뭐 좀 방송 듣는 것보다 일단은 뭐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반 회비 한 달에 50만 원대니까 그 정도면 부담 없잖아요, 그죠? 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좀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라이브 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지금은 혼자 하시기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 뉴스가 온통 가짜 뉴스 천지인데 뭘 보고서 판단할 거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야 돼요. 큰 흐름을 잡아놓고 그 흐름에 맞춰서 그때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해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이렇게 불리면 돼요. 내일은 이제 계좌를 굴리는 법에 대해서 내일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죠. 네, 뭐 아까 술 생각나시는 분들은 맛있게 즐겁게 한잔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